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달린다. 달린다? 약을 팔아도 적당히 팔자. 자, 특정 오르는 아파트 언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내년에는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분, 저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어떤 뭐 주장을 펼치든 어떤 논거를 가지고 오든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줍니다. 인신공격하면 더 이상 댓글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하죠. 자, 25년 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과거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DSR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시행되던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21년 7월 이전까지 6억 초과주택 이때 규제 걸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때 6억짜리 집을 샀는 사람 막차 타라. 엄청나게 꼬셨습니다. 엄청나게 꼬셨어요.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꼬셨습니다. 그때 샀던 사람 지옥을 보았습니다. 생지옥, 이런 생지옥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꼬시는 사람 2025년 딜감당할 수 있는가? 그럼 2021년 이맘때 꼬시고 들어가라 했던 사람들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오히려 영끌종만 욕을 먹고 있죠. 그 뭐 불인이라고 뭐 알았겠습니까? 뭐 무조건 간다 하니까 샀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자, 최악의 거래 상황에서도 거래 4,000건, 5,000건 터지다가 거래가 반토막 나니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 나는 이 지경에도 3억, 4억 대출 받아서 집 사라 그랬어요. 그 위에 조정 해제에도 약발도 안 먹힙니다. 이게 DSR 2단계, 3단계 시행되던 단계였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었지만 DSR 3단계가 시행되니까 아무런 약발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대구 아파트 거래량 24년도의 거래량은 21년도의 거래량과 비슷해집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과 갈색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패턴,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할 때 자주 보여드리는 부분이죠. 올해 이렇게 닮아갈 것이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 누군가는 폭등을 주장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2022년도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파란색 선이죠. 거래량 1000건 아래로 나왔던 700건, 800건대의 거래량이 나왔던 그 시절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디서 약을 팔아? 저는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형국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 그러면은 자, 2019년부터 시작해서 대출 받았던 사람들 24년 이때 금리가 신규 주담대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3% 아래로 떨어져서 2.5% 수준까지 가장 낮았던 순간들은 2.6% 정도 되는 순간이 1년 이상 지속되었었거든요. 이 사람들 다 변동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5년 고정 이후 변동이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24년도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해서요. 내년, 내후년 그 다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공급 물량 계속 많다는 것도 계속 중첩되고요.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중첩되어서 나타납니다. 25년도 상승 근거 들어보세요. 얼마든지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반박하는 영상도 계속 올렸었죠. 자, 변환했을 때 이 신규 주담대 기준 4%거든요. 아마 통보받으면 4% 중반으로 변동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납니다. 거의 2배로. 체감상 2배로 늘어납니다. 이 2배가 어떤 2배냐? 그러면 싼 대출로 갈아타고 싶으면 갈아탈 수 있느냐? 이때 막 DSR 막 60% 비율로 막 대출 받고 이랬던 사람들, 그 이상의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타려면 점대금리가 이거 DSR 비율이 40% 줄어들거든요. 목돈을 밀어 넣어야지만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 쉽지 않다. 싼 금리가 있어도 그거 바깥하기가 쉽지 않다. 안 좋은 부분도 겹쳐지죠. 자, 올해 도입되었던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죠. 지금 2월 26일자부터 시작되었던 DSR, 스트레스 DSR. 이거 어떻게 책정하냐면요. 40% DSR 맞아요. 근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과거 5년 내에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비교해서 가상금리를 먹여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단계 시행되었을 때는 한 36%, DSR 36% 정도 체감이고요. 2단계, 3단계로 가면 DSR 30% 정도 체감입니다. DSR 60에서 40으로 주저앉을 때 이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DSR 40에서 30으로 줄어드는 단계. 자, 요렇게 체감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 5년 내에 가장 높았던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기 22년 9월 달로 표시해 놨죠.
내년 25년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5, 24, 23, 22, 21. 자,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금리 수준 중에서 가장 높았던 수준. 네. 금리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좀 더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뭐 3% 후반?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3% 중반. 네, 신규 주담대가 3% 중반으로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대출을 적용받을 때는 가장 높았던 금리, 거의 4.8% 되는 정도 수준의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이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 해보면은 대출이 쉽지 않죠. 그럼 26년도에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2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2년도에 높았던 금리 수준이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27년이 되면, 28년이 되면 가장 높았던 수준들이 계속 4%그 이상의 금리들 때문에 대출 한도가 그렇게 넉넉하게 나오지 않는다. 자, 변동금리 3.45억, 기존에 3.45억이었지만 24년도 하반기가 되면 3.12억까지 대출이 한 10% 정도 줄어들죠. 네, 10% 정도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또 한 번에 더 충격이 더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죠. 25년도에 딱히 좋을 게 없어 보인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미분양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3,500 수준에서 1,500개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한 1,500개 정도는 그냥 사라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한 1,50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상당수가 계약금만 내고 입주 시 취소 물량 입주 시에 가격 마음에 안 들어 취소해도 괜찮아요, 그런 조건을 걸고 계약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창 말이 많았던 빌리브 이런 경우에도 많습니다. 또 광고 전담 붙어 있는데 보니까 또 여기 빌리브 이런 거 있네요. 빌리브 라디체, 빌리브 루센트, 그리고 아마 여기 또 몇 군데 아마 제 눈에는 지금 퍼뜩 안 들어오는데요. 미분양 났었던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만 걸어놓고 분위기를 보던 사람들이 나중에 계약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 또한 미분양이 적체되어서 나옵니다. 그럼 이때가 25년이 뭐냐? 본격적으로 중공업 미분양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막 할인 분양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5년이 분위기가 좋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쿠팡 관리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4만 개를 돌파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은 매도 물량 4만 개를 돌파한 그런 날이네요. 다른 지역들은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드는 지역도 있는데요.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여기에 물건이 늘어나고 나면 시차를 두고 전세 매물이 이어서 늘어날 것이다. 전세 매물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줄어드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구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분위기를 바꿔줘 봤어요. 특히나 월세 물량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건이 안 나가면, 매매로 내놨는데 안 나가면 1차적으로는 전세를 내봅니다. 왜? 전세를 구하면 내가 돈을 조금만 구해도 되니까. 월세는 내려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월세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순차적으로 매매, 전세, 월세가 같이 늘어나면서 안 좋은 모습을 연출한다라는 부분. 거래량 오늘 88건이 신고되었고요. 자, 요 시뮬레이션 까만색 선 요거 아직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요렇게 가면 내년은 여기 아래 파란색 선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지금 현재 초록색 선 같은 날짜 견주어 봤을 때 12월 거래량보다는 살짝 많기는 해요. 12월 거래량보다는 살짝 많은 수준. 1월의 거래량에는 많이 못 미치는 수준. 네, 그래서 거래량 수준은 많으면 1,500건 정도 수준. 네, 여기서 한 400건 정도, 300건, 400건 정도 더 늘어나겠죠. 네, 누적되는 것이 지금 한 75% 정도 거래 신고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거래 많네. 지난주 휴일 하루 끼어 있으면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322, 433 요거 두 개 퉁쳐보면은 한 380건 정도 될 거예요.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한 380건 정도. 계속 요런 흐름 370, 380 요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은 다음 달에 거래량도 그렇게 썩 희망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바라봅니다. 두산 이브더 제니스 25억, 경남타운 13억. 경남타운 얼마 전에 글이 한 개 올라왔었거든요.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이 한 개 올라왔어요. 무슨 사업이 진행 중인 게 됐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글 쓰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매도 물량으로 내놓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아무튼 42평형 13억. 이 호가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는요. 34평형이 17억을 갔었을 때 아마 42평형은 호가 기준으로 한 22억 이만큼 나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체감상 여기 재개발이나 관련된 물건들 뭐 경남타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막 40% 가까이 폭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근래에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고점 대비 96.2% 가격이라서 대단하게 비춰질지도 모르지만 그거 아닐 수도 있다. 범어 엘리넷들 8억 8천. 그 다음 대형 평형 한 개 제끼고요. 남산자에 하는 제 직거래 한 개 제껴놓고 이 편한 세상 범어 멀리 도망가는 척 하더니만 다시 조금 내려왔어요. 월배 3정 6억 천. 네, 이게 분양권일 때 8.8억까지 갔었던 물건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거기에서 하락률을 계산해 보시면 다른 아파트랑 별반 다르잖아요. 뭐 신축이 대단해요, 뭐 대단해요 하지만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지만 6억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월성 3정 5억 6천, 월배 3정 5억 천, 네, 월배 2편항 5억 천, 월성자이 여기가 좀 맞죠? 여기가 좀 비싼 동네. 그래도 제2의 학군지라고 불릴 만큼의 가격은 유지되고 있죠. 예, 요새는 48평이었습니다. 48평이고요. 아무튼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아파트가 사면 좋을까요? 하면 요 비싼 아파트들. 그 터무니없이 요 근래 들어서는 터무니없이 삐쩍삐쩍 치솟으면서 신고가 나타낸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가격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간혹가다 한두 건 튀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가격을 살펴보신다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4억대 가격 조금만 앞부분이 설명이 길어져서요. 뒷부분은 가격은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건물당 30년 이상 된 아파트 예, 요런 느낌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 수두룩합니다. 이 정도만 대충 짚어볼게요. 3억 이상 아파트 오늘 거래가 88건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건당 거래 대금은 차츰 빠지고 있고요. 거래량은 N자형 패턴. 네, 뭐 예견된 일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 줄어들면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분위기 살아나려면 거래량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특례의 분위기와 신생아 특례의 분위기는 많이 또 다르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뭘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가계부채를 뭐 1.5에서 2% 오르는 범위 내로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가계부채의 규모는 더 커지잖아요. 또 저축은행 요즘 막 연체율이 막 10%니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그 저축은행이 아마 건설사들로부터 미회수 채권들이 막 계속 쌓이게 되면은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축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 아마 상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순히 뭐 PF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PF 부실로 인해서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 이금융권 이런 것들의 위기가 겹쳐지고 그러면 또 다시 가계를 압박하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금융위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틀어 막기 위한 노력을 작년에 부단히다 했지만 효과가 없었더라. 오히려 200조에 달하는 PF 이자만 더 쌓여서 이게 뭐 눈덩이만 스노볼링 엄청난 스노볼링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눈사람 만들어 보셨죠? 예, 처음에 작은 눈덩어리에서 시작을 해서 굴릴 때마다 한 바퀴씩 굴릴 때마다 얼마나 커집니까? 예. 분양권 거래 오늘 18건 신고되었고요. 몇 개만 살펴보시면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몇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국평 기준으로 5억 8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가격 분양가 5억 5,100 약간의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세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대충 용산자이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6억 4천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용산자이 분양 가격은 6억 6,300 용산자이 대단하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그거 뭐 좋은 물건이면 입고 닫고 가만히 있어도
시장은 가치를 평가해 줄 거예요. 요란하게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도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전세 거래량 107건이고요. 요거 집계표상에 자동으로 플러스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안 됐는데 내일 안 되면은 요거 조금 수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조금 빠지네요. 2년 전과 좀 나란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봤으면 뒤에 뭐 전월세 뭐 혼란스럽니 뭐니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물량이 쌓여서 그것이 혼란이더라. 시청 감사합니다.